반갑습니다. 수학의 테마 30 이상원입니다. 테마 1. 귀납적 사고 1강. 자, 귀납적 조사 실행.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은 귀납적 조사 실행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름보다 귀납적 조사를 실천한다. 귀납적 조사를 실행한다. 도토리가 어떤 속성을 가진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도토리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서 걔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이런 귀납적 실행을 하는 것을 그래서 도토리를 한 30개를 조사했더니 도토리는 타원꼴로 동글동글하고 좀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겉 껍데기가 있고 또 딱딱한 껍데기가 씌여 있고 이런 그 열매라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귀납적 조사 실행이라는 거죠. 출제 교수님들은 이런 수학 문제 풀이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것 또는 수학 문제의 답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귀납적 조사를 실행하는 것. 그래서 연역법도 있고 귀납법도 있는데 연역적 사고가 우선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여타 다른 명칭보다 귀납적 조사 실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타겟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귀납적 조사 실행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하면은 다른 말로는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것을 정의대로 나열하기, 출제자가 정의해 준 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귀납적으로 조사하는 것, 나열해 보는 것.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되죠,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는 주기가 들어있는 특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출제되는 문제들의 대략적인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규칙 발견해서 쉬운 문제의 경우에 답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화하고 또 문자하고 기화하면서 연역적인 절차를 거쳐서 답을 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제 교수들이 내는 쉬운 문제인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것과 난이도 어려운 문제의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이 문제 유형은 30문제 수능 출제될 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총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총정리하는 요 날이 바로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어떠냐? 30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또 연관지어 생각하면 세 문제까지도 이제 이제 귀납적 조사를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문제 낸 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특히 4점짜리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귀납적 조사를 실행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를 푸는데도 중간중간 관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총정리한 요 강좌만으로도 우리가 4점에서 3, 4점에서 7점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3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강의가 오늘 강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기타 교재, EBS 교재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공부하고 할 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귀납적 조사 실행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인가?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25 수능 기출.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시계로 주어졌다. 일반항사의 관계가
그러할 때 다음의 값을 1부터 16까지 합한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n과 n 플러스 4항 합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정의해 준 대로 나열해 가면서 귀납적 조사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좀 검토해 봅시다. n이 2를 집어넣어 보니까 a1 플러스 a5는 12 이렇게 되죠. 또 n에다 2를 집어넣어 a2 플러스 a6는 마찬가지로 12 이렇게 되죠. 또 A3 플러스 A7 마찬가지로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규칙성을 보니까 A4, A8 이것도 10이고 그래서 여기 A1, A5 이거를 간단히 해서 우리가 A1하고 A5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것을 좀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1과 5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은 1과 5를 더하면 8이 되고 2와 6을 더하면 또 8이 되고 3과 7, 4와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5와 9에도 10이고 6과 10을 더해도 우리는 지금 1부터 16까지를 한 번씩 더해주는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 5, 2, 4, 4, 8인데 5, 9, 60에서 다시 중첩이 되죠. 지금 뭐가 중첩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런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특징인 거예요. 출제 교수님들은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문제를 냈을까? 100%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소재는 변수가 중첩되는 상황을 소재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이따 다시 할게요. 지금 1, 2, 2, 6, 4, 8까지는 중첩되지 않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이 되는데 5, 9, 60이 돼서 우리는 하나씩만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60, 그 다음에 또 7, 11, 8, 1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5, 6, 7, 8이 위에 있는 건데 여기 얘네가 중첩이 됐잖아요. 얘네가 중복이 돼서 또 나와서 좀 곤란해요. 그래서 또 9 하면은 13. 이건 좀 다르다. 아까 8까지 나왔는데 9 새로운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0, 14. 얘네들도 새로운 숫자야. 그리고 11, 15, 12, 16. 우리는 16까지 합이 필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얘네 네 놈이 중첩이 되지 않은 새로운 뉴페이스란 말이에요. 우린 뉴페이스만 16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뉴페이스가 8개, 여기서 8개. 1, 2, 3, 4, 5, 6, 7, 8. 여기서 8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9부터 16까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네들을 취하면 되겠구나. 얘네들 괄호 하나가 다 12거든요. 얘네들 값이 얼마입니까? 12라고 문제 주어졌단 말이에요. 괄호가 지금 몇 개예요? 괄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괄호가 8개란 말이에요. 괄호가 8개고 각각이 12가 되기 때문에 96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3점짜리 풀이를 2025년도 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우리 사고 유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중첩됐다라는 소재로 문제를 냈다라는 것을 고수 중에 최고 고수인 수능 수학 출제 교수님들이 그 소재를 이용하면서 한 요 정도까지 냅시다. 이렇게 요 정도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마무리한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만약 출제 교수님들이 이것을 질문사항이 K는 1부터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80까지 AK 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좀 더 심하게 K는 800부터 AK K는 1부터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16까지가 아니라 80이나 800까지 물었을 때 80이라고 했을 때 여기 4개, 4개, 8개인데 이게 1, 2, 3, 4, 5, 6, 16이니까 80까지면 또 다 5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800이면 또 여기서 또 더 곱해서 50을 곱하나요? 또 곱하기 50을 해서 답이 50만큼 커지는 거죠. 이건 5만큼 커지고.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머리가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갑자기 80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갑자기 좀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고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방 생각이 또 안 나지. 여기까지 생각을 잘했으면서 또 여기서 또 생각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거 중첩되는 변수 잉여류와 관련된 변수의 중첩된 변수 잉여류와 관련된 또는 잉여류와 관련 안 됐다 하더라도 중첩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첩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변수에 대한 거는 테마 2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늘 가르쳐 왔는데 이 중첩된 변수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어, 거의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거의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 뭐 한 3년 사이에도 보면은 중첩된 변수에 대한 문제를 한 50% 정도 노골적으로 이게 형태가 드러나게 출제된 게 벌써 2문제예요. 노골적으로만 출제된 게. 근데 이게 앞으로도 나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 첫 번째 문제는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그 수능 기출 문제도 2019년 수능 기출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뭐 약간 주기사인 거 반복되는 거 확인해서 그렇게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것은 바로 이 문제인데 2025 수능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담고 있는 유형이 무엇인가 사고 유형이 무엇인가 교수들이 왜 이 문제를 만들어냈는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문제 중에서 고난이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고난이도라 하더라도 이 귀납적 조사 실행하는 것은 그 올바른 방법만 잘 따라가고 좀 기초만 있으면은 4점짜리 문제라 하더라도 정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점짜리 문제를 맞췄을 때는 4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점짜리 문제를 맞췄어. 22번을 맞췄어. 4점짜리를. 그럼 4점이 유리해졌구만이 아니라 8점이 유리해지는 거.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경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대다수 이 문제를 틀렸단 말이에요. 뭐 전국 1, 2등 하는 사람 4점짜리 맞췄다 그래. 근데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전국 1, 2등은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했을 때, 나하고 원서 비슷하게 내는 사람들이 22번은 틀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독특하게 22번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4점 차이가 아니라 8점의 차이. 그 사람은 마이너스 4점이고 나는 플러스 4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 같은 경우에는 쉬운 난이도 중에 진짜 터무니없이 쉬운 난이도도 나오잖아요. 터무니없게 쉬운 난이도의 귀납적 조사 실행 나왔을 때는 대부분이 맞추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맞춰줘야 돼. 쉬운 난이도가 2점짜리가 나왔다. 또는 3점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좀 쉬운 난이도야. 그러면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틀리지 말아야 된다. 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부 그래서 쉬운 문제, 대다수가 맞춰주는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틀리지 말아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맞춰줄 때 나도 맞춰주는 그러한 점수 분포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어려운 문제 4점짜리 맞추면은 4점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8점이 유리해진다는 거. 그래서 요 22번 문제 풀이는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